안녕하세요, 먼데이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유용한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중고차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 수리 비용을 최대 얼마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 주행 중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점검 항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시운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운전을 할 때 핸들을 일직선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잠시 손을 살짝만 떼어보세요.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직진하는 방향이 이상하다면 차량의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들이 한쪽으로 조금씩 치우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정렬 불량은 타이어의 편마모 및 노면 소음 증가, 차량 조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행 안전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5에서 15만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스펜션의 상태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차 중인 차를 차량 외부에서 살짝 흔들어 보거나 시운전 중 도로에 요초를 지날 때 차량이 서스펜션에서 지나치게 차가 찌그덕거리거나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특히 더 신경 써서 보아야 하는데요.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좌측 혹은 우측에서 차량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한쪽이 삐뚤어지거나 치우쳐졌는지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행 중 안전성이 무척 떨어질 수 있고 승차감이 나쁘며 제동 성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심한 경우 차량이 중심을 잃고 스핀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이렇게 서스펜션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까지도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 패드, 오일, 그리고 디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소음이 끼익 하고 있거나 제동력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의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바닥 끝까지 쭉 밀리는 경우라면 브레이크 오일 부족일 수 있으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난 경우라면 브레이크 패드가 모두 닳아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브레이크가 패드가 모두 닳았는데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브레이크 페달에 뭐가 툭툭툭툭 이렇게 밑에서 치는 듯한 울컥거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디스크의 문제라면 외부에서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한번 살짝 만져보면 그 이상 요소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쓱 문질러 봤을 때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난다면, 또는 이게 굴곡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면 그것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거나 열 변형 등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제동 시스템의 경우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브레이크 패드 교체는 한 10에서 30만원 정도, 브레이크 오일 교체는 5에서 15만원, 디스크의 경우에는 30에서 80만원 정도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안전사항 중 제일 기본적인 안전벨트에 대해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 확인을 해보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벨트입니다.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당겨보고 리트랙터가 제대로 작동하여 벨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안전벨트가 필수적으로 파손되게 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파손된 안전벨트는 순간적으로 벨트를 잡아당겼을 때 멈추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벨트가 쭉 하고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늘어난 벨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 차주가 사고가 난 다음에 차를 팔 생각으로 이런 안전벨트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가정해 본다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시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체결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벨트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리 비용이 짝당 10에서 2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륜구동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륜구동 작동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륜 구동 차량은 이 옵션이 채택되어 있는 만큼 차량의 비용도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작 우리는 사륜 모드를 연비 절감의 이유로 대부분 꺼놓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륜 모드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사륜 구동 모드를 활성화시킨 후 락 기능이 있다면 락을 켜보시고 저속에서 핸들을 최대한 우측이나 좌측으로 꺾어서 유턴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저항 없이 유턴이 잘 되는 경우라면 사륜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뒷면에서 차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강한 저항력이 느껴진다면 사륜 구동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륜 구동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의 수리 비용이 약 100에서 많게는 20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사고 이력 및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것도 중고차 구매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량의 과거 기록을 통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러한 이력 조회가 간편한 카히스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는 이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 여부, 사고 이력 조회, 소유주 변경 횟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타차 가해 비용과 내차 손해 비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차 가해로 인한 타차 피해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대체로 차량의 앞부분의 추돌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또한 타차 가해로 인한 내차 피해인 경우에는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는 차가 정차 중인데 뒤에서 다른 차가 후방을 추돌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고 용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면 좀 더 손쉽게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소유자가 너무 많이 변경된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차량 자체에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차량일 수 있는데요. 과도한 수리비 폭탄으로 인해 소유주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소유주가 자주 바뀐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모품 교환 주기나 점검, 수리 내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차 보험 가입을 안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카히스토리 상에서 사실 사고 내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알고 처음에 구매를 한다면 차량의 금액도 이미 세이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기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서 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정비 이력 및 유지보수 기록에 대해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만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좀 더 플러스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보시면 가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적 관리, 차계부 있음, 정비 내역 있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파시는 차량은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차량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차량의 가치에 오히려 플러스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비 기록이 없는 차량의 경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차 구매 후 모든 오일류를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오일 교체 주기나 브레이크 패드, 소모품 관리 주기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고를 때 다음과 같은 차량은 일단 약간 거르고 보는데요.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차량, 랩핑이나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차량, 썬팅에 문제가 있는 차량, 그리고 차키가 하나뿐인 차량은 무조건 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튜닝이 많이 된 차량을 살펴보면 전차주가 튜닝한 부분이 고장나거나 말썽을 일으킨 경우 어느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특정 부품이 아닌 경우 어디서 부품 수급을 해야 되는지, 또한 영세한 업체에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랩핑과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일부 몰직한 분들이 사고차 수리 시 도색을 하지 않고 그냥 랩핑으로 이를 씌워서 덮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랩핑을 한 차량은 랩핑 원 도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스티커의 경우에도 떼어내면 자외선으로 인해 차량의 도장 색상과 스티커를 붙였던 부분이 색이 무언가 약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르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썬팅이 불량한 차량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떼고 다시 붙이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썬팅을 제거하고 다시 작업하는 문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후면 썬팅의 경우 기존 썬팅을 떼어낼 때 이 열선 부분이 썬팅과 함께 떼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열선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썬팅 업체에서도 이 후면 썬팅 재작업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차량의 키가 하나뿐인 차량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키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대체로 키를 분실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분실한 키가 사실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차후 나중에 중고로 차를 팔 때 이 차 키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또 여기서도 감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제 영상을 통해서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